이걸 갖고 이 회로를 갖고 밀러 이펙트를 안 쓰고요. 시상수법을 쓰겠습니다. 자, 밀러 이펙트를 써보니까 C뉴라는 것이 C뉴라는 팩터가 밀러 캐패시탄스를 오는데 밀러 캐패시탄스를 오기 위해서는 K라는 팩터가 워낙 크기 때문에 K가 GMRL 얘가 크기 때문에 C뉴가 밀러 캐패시탄스로 오면서 굉장히 큰 캐패시탄스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고 두 번째 이제 시상수법으로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는 로 프리퀀시에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C8, C뉴, CL 세 개가 있습니다. 1차 회로고 2차 회로고 3차 회로 관계없습니다. 일단 캐패시턴스가 세 개가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시상수가 만들어져요. 어느 게 작고 어느 게 클지는 몰라요. 그랬을 때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구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내가 구하고자 하는 P1을 구할 때는 P1이 제일 낮은 주파수에 있다라고 가정하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P1을 구할 때는 C뉴하고 CL을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얘가 제일 낮은 주파수에 있으니까 나머지 폴드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 오픈 서킷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P1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C 파이에다가 C 파이에서 들다 본 저항값을 구하는데 나머지 캐패시턴스는 오픈을 시키는 겁니다. 로 프리퀀시 했을 때는 요 뭐라 쓰죠? 무한대로 썼죠? 그건 뭡니까? 다른 캐패시턴스는 숏서킷으로 처리하는 뜻이고 0을 쓰게 되면은 다른 캐패시턴스는 오픈 서킷으로 처리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역수를 취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C 파이에다가 곱하기 자 얘를 오픈시키고 얘도 오픈시키고 얘는 뭐 관계없고 얘가 오픈시키면 이쪽 회로가 다 날아가니까 C 파이에서 들다 본 것이 이 세 개의 값이 그렇죠? 그래서 RS R1, R2, R파이 분의 1입니다. 이것이 C파이가 만들어지는 시상수가 되는 거고요. 폴점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2를 구하려고 그래요. P2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C뉴에서 들다 본 시상수를 구하는데 얘가 도미넌트한 폴, 제일 낮은 주파수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나머지 두 개는 높은 주파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구할 때하고 예구할 때하고 달라요. 서로 입장이.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시상수 고폴이 제일 낮은 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 폴들은 다 오른쪽에 있고. 따라서 C뉴에다가 곱하기 C뉴에서 들다 본 저항을 구하는데 나머지는 다 오픈 서킷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오픈이고 얘는 아니고 얘에서 들다 보는 저항이니까 얘도 오픈이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전원을 제거하고 들다 보겠어요. 들다 보면은 어떤 모양이 되느냐 하면은 얘가 RS, R1, R2, R파이 만한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파일 때 여기가 GM-V파이라는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RL 프라임이라는 저항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렇게 들다 보는 저항이 이 값이거든요. C뉴에서 들다 본 저항인데 C뉴에서 들다 본 저항인데 얘는 오픈이에요. 얘도 오픈이야. 이 전체가 RL 프라임이고 얘 4개의 병렬값이 있고 얘는 숏서킷이니까 그 저항이 있고 거기에 걸리는 전압이 V파일 때 GM-V파이 있고 RL 프라임이 있는 그러한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RC뉴 제로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 흐르는 전류를 I라고 두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라고 뒀을 때 V하고 I의 비죠. 이 전류원 때문에 그래요. 계산이. 하면은 V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파이고요. 플러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RL 프라임에다가 GM V파이 플러스 I가 됩니다. 흘러가는 이 전류와 이 전류가 합해져서 일로 갈 거니까. 그 다음에 V파이는 얘 곱하기 I죠. 그렇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먼저 묶어 1 플러스 GM RL 프라임 곱하기 V파인데 V파이가 RS R1 R2 R파이 곱하기 I 플러스 RL 프라임 I. 따라서 RC뉴 제로는 I를 1로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RL 프라임 플러스 1 플러스 GM RL 프라임에 RS R1
R2 알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요거 넣는 거예요. 이거 좀 따가 보고요. 세 번째 P3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CL에서 들답은 RL 제로분의 RCL 제로분의 1. 자 CL에서 들답은 게 얘가 오픈되면은 전원주 V파이가 제로 되고 얘가 없어지고 RL 프라임 밖에는 안 남아요. 그래서 RL 프라임 CL분의 1이 됩니다. 자, 원래 아까 밀러 이펙트를 보니까요. 밀러 이펙트를 보니까 입력 쪽에 C파이하고 폴을 만드는 것이 얘하고 뭐가 였어요? CM 플러스 C파이에다가 이걸 곱한 거죠. 그런데 요 CM이 뭐냐 하면은 1 플러스 GMRL 프라임의 신유였어요. 그쵸? 그러면은 C파이하고 얘를 곱한 거는 바로 얘입니다. 그 다음에 CM하고 얘를 곱한 게 누구냐 하면은 얘 중에 신유 곱하기 얘를 곱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신유를 곱해. 그러면은 신유에다가 얘를 곱한 게 바로 이 성분입니다. 그럼 이 성분은 뭐예요? RL 프라임에다가 신유를 곱한 거는 바로 아까 출력 캐패시탄스를 보면은 C0 플러스 CL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얘가 거의 신유였어요. 아까 그 신유가 바로 요 문제예요. RL 프라임하고 여기에 있는 신유하고 곱은 출력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에 대해서 나오는 시상수가 두 개의 성분이 나와요. 왼쪽으로 가는 성분과 오른쪽으로 가는 성분이 있는데 왼쪽으로 가는 성분은 바로 얘가 되고 오른쪽으로 가는 성분은 얘가 된다는 거예요. 시상수가 나눠진다고. 아까는 밀러 이펙트에서 연결되어 있는 신유 성분을 양쪽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고 지금은 신유라는 거 그 자체가 있는 데서 시상수를 구한 거고 그래서 밀러 이펙트하고 실제 시상수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폴을 이렇게 세 개를 구하면은 그 중에 제일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얘입니다. 얘가 제일 크기 때문에 얘가 도미넌트한 폴이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얘는 거의 무시가 돼요. 얘가 커요. 얘가 크니까 바로 CM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주파수 특성도 마찬가지로 C파이만 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주파수에서 폴점이 형성되지만 신유를 포함시키면 굉장히 낮은 주파수에서 폴점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신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폴은 여기에 있고 C파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폴은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로 프리퀀시도 그렇고 하이 프리퀀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돼. 대강 어느 정도에 있고 누가 제일 도미넌트한 폴이 되는지를 딱 구하려 그러면은 각각의 시에 대해서 도미넌트한 폴이라고 지가 생각하고 시상수를 다 구해. 근데 구해보니까 세 개를 구해놨는데 두 개가 거의 비슷해. 그러면은 실제 회로에서도 폴 두 개가 가까이 있습니다. 두 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둘 다를 갖다가 도미넌트한 폴이라고 생각하고 한 개로 바꿔도 돼. 그러니까 얘가 만드는 시상수하고 얘가 만드는 시상수의 크기가 같아. 그럼 두 개 다 합한기 토탈 시상수가 되니까 그거의 역수를 취하면은 실제 이 회로에 도미넌트한 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몇 개가 있냐면 두 개가 있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두 개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얘를 위해서 시상수를 하나 구하고 얘에 대해서 시상수를 하나 구하고 얘를 시상수 구하는데 위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얘가 시상수가 제일 큰 게 이제 폴은 거꾸로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상수 역수를 구하니까 위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만 생각을 하면 돼요. 얘가 도미넌트한 폴이 돼서 이렇게 여기서 꺾인다. 3dB는 여기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얘기했듯이 주파수는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값 근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1메가냐 2메가냐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 1메가하고 다르게 얘기하려고 하면 10메가만큼 떨어졌어야 돼. 그러니까 대충 뭐 1메가가 되는지 2메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는 뭐 같이 그냥 1메가에 있어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에라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에서는 눈금이 리니어 눈금이 아니고 로고 눈금이라는 것을 항상 상기를 해야 됩니다. 로고 눈금이기 때문에
유효 숫자가 두 개부터는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 유효 숫자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유효하지만, 그거조차도 1이 되든 2가 되든 큰 의미가 없다. 뒤에 오다가 중요한 거죠. 곱하기 10의 6성이냐, 아니면 곱하기 10의 7성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앞에 몇 곱하기 이거는 몇은 별로 큰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문제를 풀어도 해로 해석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먼 에미터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자, 봐봐요. 커먼 에미터가 실질적으로 앰플리파이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6장에서 보면은 세 개의 정폭기 종류가 있었는데, 커먼 에미터, 커먼 컬렉터, 커먼 베이스. 근데 커먼 에미터가 주로 정폭기 역할을 하는 거고, 커먼 컬렉터는 버퍼 역할을 해준다 그랬죠? 커먼 베이스는 그때 내가 뒤로 밀었을 거예요. 접합 특성 향상시킨다고. 지금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커먼 에미터 헤로에서 보니까 도미넌트 팔이 누구냐 하면 신유예요. 신유가 이 신유가 커서 도미넌트한 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유의 이 팩터, 즉 다시 말해서 K라는 팩터가 매우 크기 때문에, K라는 팩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신유가 밀러 캐패시턴스를 오면서 매우 큰 캐패시터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도미넌트한 폴이 됐습니다. 즉 이만한 크기를 갖게 되는 거죠. 1 플러스 GMRL이라는 것을 붙어요. 그런데 요거예요. RL 프라임이 매우 적다면, 그러니까 뒤에 로드를 하나 달았는데 그 로드의 저항값이 매우 적어. 일반적인 것보다는 한 1000분의 1이 줄어. 그러면은 이것이 K라는 팩터가 100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0.1로 수렴하게 되어버립니다. K가 0.1이 되어버리면은 이 신유는 의미가 없어져요. 왜? 밀러 캐패시턴스인 CM으로 오더라도 1-K로 오는데 이것이 1.1밖에 안 되거든. 그런데 평상시에 신유보다는 C파이가 더 크니까, 이번에는 C파이가 도미넌트한 폴이 된다고. CL의 이펙트를 뺀다면 C파이가 도미넌트한 폴이 되는 거니까 폴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주파수까지도 브레드밴드가 갖는 그러한 역할이니까, 커먼 에미터가 정폭기 역할을 하니까 그대로 놔두고 뒤에다가 커먼 베이스를 달아갖고 이 RL이라는 팩터를 갖다가 굉장히 줄여버리는 거죠. 왜? 커먼 베이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입력 캐패시턴스, 입력 저항이 매우 작아요. 6장에서 커먼 베이스를 배웠을 때 커먼 베이스의 입력 저항이 매우 작습니다. 어느 정도 됐냐 하면은 R2 정도가 돼서 1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이가 됐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알파이가 있는데 그 알파이보다도 100배만큼 낮아져요. 그러니까 수십 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커먼 에미터는, 커먼 베이스는. 그래서 뒷단에다가 커먼 베이스를 달아버리면은 K라는 팩터가 매우 적기 때문에 얘가 도미넌트한 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리퀀시 특성이 향상이 되는 거니까 커먼 에미터와 커먼 베이스를 합쳐진 것이 캐스코드 헤로인데, 그 캐스코드 헤로는 6장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돼요? 커먼 에미터의 정폭률을 그대로 가져간다 그랬죠. 정폭률은 커먼 에미터의 정폭률을 가져가고, 주파수 특성은 신유가 도미넌트한 폴이었는데 커먼 베이스를 다니까 신유의 이펙트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니까 주파수 특성이 오른쪽으로 향상이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캐스코드입니다.